할게요. 사인 지식도 좀 이번에 간편하게 할 거예요. 이해하기 쉬우시게요. 나중에 이제 진짜 그 본격적인 나중에 강의하실 때는 이제 사인하고 뭐 행성도 되게 깊이 있게 들어갈 거예요. 지금은 이벤트 특강이니까 아주 간편하고 쉽게.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이따가 하우스까지 하고 나서 이제 저희 유튜브로 찍진 않을 거지만 이제 자신의 캐릭터 찾고 그다음에 차트 리딩하고 이제 그런 걸 위해서 지금 이제 그 키워드랑 이런 걸 조금 이제 익숙해지시는 지금 과정이시거든요. 일단 사인은 12가지예요. 12개인데 양자리, 황소자리, 쌍둥이 자리, 개자리, 사자자리, 처녀자리, 천칭자리, 정갈, 그다음에 사수자리, 그다음에 염소자리, 물병자리, 물고기자리 이렇게 있어요. 양자리부터는 이제 봄이에요. 계절로는 이제 봄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봄에 이제 초목들이 이제 자라고 새싹도 자라고 하면서 이제 이때는 되게 또 활동적이고 진취적이게 돼요. 양자리도 불의 사인이라서 이제 막 이제 나아가야 되겠죠. 아주 이제 치고 나아가는 그런 이제 봄에 아주 생동성을 보여줘요. 예를 들면 여기 행성이 많거나 이제 양자리가 발달된 분들은 이제 일단 앞뒤 안 가리고 우리 이거 해보자 나아가자 하는 그런 기질이 실제적으로 되게 강하세요. 여기는 이제 황소자리 같은 경우는 봄이지만 이제 따뜻한 봄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계절로는 5월 달이죠. 이제 그래서 좀 이제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좀 이제 탄탄함, 튼튼함 어떤 그런 걸 다스려요. 소의 어떤 우직함이나 실제로 사인들은 그런 물상들을 따라가거든요. 이제 그 개자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실제 사자자리도 그렇고 얘네가 실제 물상들을 좀 많이 따라가요. 그래서 황소자리 같은 경우는 우직함이나 또 안정적인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힘도 이제 비축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흙의 사인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안정감이나 이렇게 어떤 편안함이나 그 안락함을 되게 추구를 해요. 그래서 이제 또 황소자리 우리가 보고 그다음 쌍둥이 자리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기의 사인이에요. 공기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봄을 지나가지고 이제 초여름에 이제 시작이 되죠. 이제 얘네는 또 휴먼 사인, 인간 사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인간 사인들이 몇 개 있어요. 인간 사인들은 실제로 이제 동물 사인하고 다르게 조금 이제 지성적인 면도 있고 또 이제 스마트함, 공기 사인이기 때문에 어떤 스마트하고 좀 댄디하고 쌍둥이 자리는 또 이제 아이들 쌍둥이 그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천진난만하고 호기심이 많고 또 그런 면모들도 많이 보여줘요. 또 지성적인 면들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더 깊게 들어가면 이제 얘네들이 주인이 뭐고 하는 것도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얘는 수성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제 또 지성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럼 이제 덧붙여서 얘는 이제 일단 화성이 주인이에요. 아까 우리가 말한 전사, 이렇게 진취적인 그런 이제 운동선수라든가 힘이 있는 그리고 금성이 얘는 또 주인을 다스려요. 그다음에 이제 개자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개껍질 같은 경우가 겉에는 딱딱하잖아요. 근데 속은 이제 좀 말랑말랑하고 살 이렇게 들어가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개자리 같은 경우는 겉은 되게 딱딱한데 속은 또 말랑말랑해서 이제 또 보호, 양육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제 겉이 딱딱한 경우는 이제 속에 씨앗이든 뭐든 간에 이제 식물들도 좀 그렇고 그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겉껍질이 딱딱한 경우 많은데 개자리는 다리 주인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모성을 많이 다스려요. 그래서 이제 보호하고 양육하고 그다음 이제 기르는 그런 이제 있고 실제 개자리가 발달된 분들은 좀 다정다감하고 그다음에 근데 이 개자리의 특성은 자신의 바운더리, 그러니까 자기가 챙겨야 되는 사람들과 또 그렇지 않은 조금 외부의 사람하고의 경계가 좀 명확한 경우들을 실제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뭔가 보호하려면 이제 바깥에 어떤 그런 거를 좀 차단해야 되는 그런 면모들도 좀 발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이제 이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되게 이 사람이 따스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조금 다가가기 어렵다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계절의 특성을 또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사자자리 같은 경우는 이때부터는 이제 여기 초여름부터 해서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요. 사자는 태양이 주인이에요. 사자자리 보통 이제 그 숫사자에 이렇게 갈퀴 달린 이런 모습을 이제 상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기품이 있고 좀 위험이 있는 그런 면모들을 좀 많이 갖고 계세요. 얘도 불의 사인이죠. 그다음 처녀자리 같은 경우 이제부터 이제 초가을로 가가지고요. 얘도 이제 수성이 주인이에요. 처녀자리들은 좀 깔끔하고 조금 그래서 까칠함도 갖고 있어요. 근데 처녀자리들이 제가 진짜 많이 임상에서 많이 보면은 되게 깔끔하고 그다음에 이제 막 군더더기 싫어하고 이러는데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도 그러니까 이제 좀 저기 하겠죠. 좀 깔끔하게 하고 다니고 근데 집은 안 치워요. 정말 제가 많이 이렇게 보면은 그런 이중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희한해요. 그 다른 사람 지저분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되게 예민하고 그런데 막상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해요. 그래서 아주 좀 독특한 사인이 있어요. 이따 차트 리딩하면 아 내가 처녀였구나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뭐 예,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게 또 면모를 또 갖고 계세요. 그러면 또 사자자리 다시 가갖고 사자자리 같은 경우 기품 있고 위험 있고 그러니까 사자자리 기분 나쁘게 하려면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 하면은 큰일 나죠 이제 막 무엄하도다 이러면서 막 감히 이제 속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그걸 표출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막 이제 겉으로 그게 막 드러나겠죠. 막 썩내거나 막 분노하거나 이런 게 좀 드러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천칭자리 같은 경우는 금성이 얘도 주인이에요. 그래서 아름답고 화사하고 이제 이때부터는 가을이거든요. 사인이 가을 사인이고 얘는 공기의 특성을 갖고 있어요. 공기의 기질을 갖고 있는데 천칭자리가 지금 12하우스 중에서 이렇게 외모로 이렇게 자리 잡거나 이러면 제일 균형 있고 좀 많이 이렇게 좀 겉으로 보기에 참 좋아 보이는 그런 형태를 많이 띠거든요. 근데 천칭자리는 그래도 금성의 주인이니까는 막 좀 댄디하고 남자들 같은 경우 이제 댄디하고 옛날에 보면 이제 어떤 사교계에 진출하는 젊은 남녀를 상상하시면 되세요. 예쁘게 이제 뭐 옷도 잘 차려입고 이렇게 하하호하면서 참 이렇게 예의 갖추면서 이렇게 사교계에 진출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상상하시면 되는데 이 그러면서 사실 속으로는 이 사람이 나의 배필이 될까 안 될까 이런 걸 엄청 따지잖아요. 이게 천칭자리의 좀 특성이에요. 천칭은 이제 여기 가을부터라서 이제 사주 용어로 보면 이제 숙살지기라고 해요. 숙살지기. 이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가을에 추수를 하죠. 그래서 이제 껍질은 껍질대로 또 알곡은 알곡대로 이렇게 갈아요. 가루는 작업을 이때부터 하거든요. 추수하는 계절이라. 그래서 천칭자리 우리 법원에서 상징 제일 많이 쓰죠. 저울 상징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이렇게 다 달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칭자리들은 금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되게 화사하고 사람들에게 언제나 사교적이고 응대를 하지만 뒤에서는 다 보고 있어요. 예, 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예, 측량을 하죠. 예, 저울질을 합니다. 실제로 성향적으로 그런 게 많아요. 이제 정갈자리 같은 경우는 이제 화성이 주인이에요. 정갈자리. 정갈자리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 이쪽 오컬트나 뭐 역학이나 이런 쪽 수행 계통이나 이런 쪽 공부하시는 분들이 정갈자리들이 진짜 많으세요. 얘네들은 이제 보통은 이제 상징으로는 늪 같은 거 있죠. 되게 깊숙하게 이제 우리가 속을 알 수가 없고 깊이 파고드는 그런 거를 잘해요. 정갈자리들이. 그리고 화성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제 좀 내공이 있고 또 강인해요. 아주 강인해요. 강인하고 그리고 얘는 독의 사인이에요. 독의 사인이라서 얘가 정갈이잖아요. 정갈들이 조그만 해도 이 독이 엄청나게 맹독이고 강한 독이라서
이게 한 번 딱 물리면 그냥 사람이 죽죠. 죽을 정도로 너무 강력해요. 그리고 얘는 독에 사인이기 때문에 뭔가 원한을 갖거나 분노를 갖거나 이러면은 이제 복수를 해요. 그래서 이 12사인 중에 사실은 가장 표가 안 나요. 이 물의 사인이고 얘는 고정 사인이라서 이렇게 멈춰져 있거든요. 우리 늑대 같은 경우 멈춰져 있잖아요. 물이 흐르는 물이 아니죠. 그리고 그 속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보통 원한을 지면 안 돼요. 옛날 그 영화 중에 굴루미 선데이 있잖아요. 영화 굴루미 선데이 보면은 여주인공이 80그 장교 자신에게 되게 좀 잘하는 듯한데 나중에 혹독하게 대했던 그 장교한테 80세 생일인가 그때 그 생일 파티에서 독을 먹여가지고 복수를 하죠. 그런 성정을 보여줍니다. 이건 예시를 든 거예요. 이제 표현은 편하게. 그다음에 이제 사수 자리 가시면요. 사수 자리는 이제 목성이 주인이에요. 목성이 주인이어서 사수의 특성은 좀 이상 추구를 해요. 우리가 현실이 있고 보통 현실에 안주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상 추구 이런 건 이렇게 해가야 돼 하면서 좀 멀리 보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데 뭔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걸 나아가는 그런 좀 성향을 보여줘요. 그래서 종교인들이 많죠. 종교는 사실 눈에 안 보이는 걸 믿는 거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어떤 이상을 추구하고 뭐 영성을 추구하고 또 사회적인 거에서는 어떤 그 가치를 추구하고 좀 이런 성향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수자리들이 발달된 분들은 실제로 좀 오지랖도 넓으세요. 네, 오지랖도 넓고 예를 들어 막 지나가다 쓰레기 있으면 쓰레기도 줍고 네. 이상적인 사회를 추구해야 돼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걸 실현시키려고 좀 노력하는 성향도 많으시고 그다음에 많이 발달되면은 얘가 또 이제 법률의 행성이거든요 목성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사수가 발달되면은 법도 잘 지키고 막 이제 그런 준법 정신 추철하고 그럴 것 같은데 실제 임상에서는 이제 사수가 발달되면 내가 뭐 추구하는 거나 내가 믿는 게 법이야 이런 쪽으로 좀 많이 가요. 그래서 이게 심하면은 조금 내가 옳아 이런 기질도 좀 발달될 수가 있어요. 이 차트에 이제 그 행성들이나 사인들은 이제 각자의 그 장단점들이 다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면모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염소 자리 같은 경우는 우리 토성이 주인이에요. 토성은 우리가 아까 뭐 흉성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거 인내, 끈기, 노력 이런 걸 다 다스려요. 그다음에 이제 아주 시간이 많이 필요한 작업들 그런 걸 토성이 다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제 염소 자리 같은 경우는 흑의 사인이에요. 흑의 사인이라서 이제 생존력, 그다음 현실성 이런 거 많이 다스려요. 염소 자리들이 그러니까 염소 자리가 발달된 사람들한테 막 뜬구름 잡는 얘기하고 그러면 얘가 여성 사인이고 흑의 사인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또 표현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러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속으로는 참 쓰잘데기 없는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분들은 이런 거에 이제 탁월한 면을 많이 보여줘요. 그럼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오지를 다니는 걸 좋아하니까 뭐 인도라든가 티벳이라든가 요런데 그리고 이제 뭐 저기 중국에도 고산 지역이 많죠. 고산 지역 가고 그러면 트레킹하러 가고 그러면은 염소들을 많이 봐요. 그 염소들은 실제로 정말 천길 낭떠러지 같은데 진짜 이러고 다녀요. 막 뚜벅뚜벅 다니고 제가 너무 놀란 게 염소들이 눈이 사각형이에요. 눈이 사각형이에요. 눈동자가. 우리가 보통 동공이 다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근데 얘는 사각형이에요. 그 사각형의 상징은 보통 물지성이거든요. 예. 그 제가 너무 놀랐었어요. 염소를 이제 가까이 이제 볼 때마다 자주 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면 너무 신기한 거죠. 얘는 네모나게 생겼구나. 그게 안 믿어지시는 분들은
그 이제 인터넷에 염소 사진 치셔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이게 동공 보시면 진짜 얘네가 정사각형이 이렇게 생겼어요. 신기하네. 네, 그거 의외로 모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뭐 염소 그렇게 뭐 우리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도 아니고 끼고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모들을 좀 많이 보여줘요. 그다음에 물병자리 같은 경우 이제 염소를 잠깐 가가지고 염소자리들이 영성을 추구하고 뭐 그런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물질하고 친해요. 네, 나중에 보면 물질하고 친해져 있어요. 그쪽으로 이제 예를 들어 오컬트 파워를 물질성으로 이제 구현을 한다던가 자신의 이제 장을 되게 크게 키우는 것, 물질 세계에서 크게 키우는 쪽으로 간다던가 좀 그런 쪽으로 또 가게 돼요. 그 다음에 물병자리로 가세요. 물병자리도 토성이 주인이에요. 물병도 토성이 주인인데 물병자리는 사람이 쓰는 도구거든요. 네. 얘만 지금 일단 네. 그 뭐 천칭자리도 그렇지만 이 천칭자리도 인간 사인, 휴먼 사인이고 쌍둥이도 휴먼 사인, 처녀자리도 사람입니다. 휴먼 사인이고 물병도 휴먼 사인이에요. 얘는 사람이 쓰는 이제 이제 물병, 물 기를 때 쓰는 물병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도구,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좋아하는 어떤 그 아이폰이라든가 그런 도구들도 다 이제 물병자리 상징들이 많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사자하고는 이제 반대축에 이렇게 대립이 되거든요. 얘네가 지금 있는 게 다 포지션하는 구조예요. 반대축으로 이렇게 설정되거든요. 얘는 이렇게 깊음, 위험, 왕, 우리의 어떤 그런 이제 바운더리를 어떤 상징하고 우리끼리의 어떤 지식을 논하는 게 있으면 물병자리들은 좀 서민적이고 개혁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다 나눠야 된다. 이 귀족들만 한마디로 이건 할 수 없다. 그래서 좀 그런 반대축의 어떤 성향을 보여줘요. 예전에 혁명하는 기질들은 보통 이제 서민들이나 거기서 뛰어난 사람들이 이제 혁명도 하고 이제 다른 방식으로 좀 나가고 이제 민중을 위해서 그런 성향들이 많은데 그런 성향들이 지금 물병자리 성향이에요. 어떤 조금 그래서 좀 반골 기질도 사실 있어요. 근데 이제 얘는 이제 또 고정 사인이고 공기라서 얘도 그렇게 표가 안 나는 듯한데 실제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세요. 요즘 세상은 사실 이제 실제 속에서는 자기들만의 리그 이런 게 있지만은 겉으로는 물병 사인들이 더 이렇게 좀 곽광을 많이 받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제 좀 이렇게 뭐 보수랑 좌파 이렇게 나누면 얘는 좀 좌파적 성향이 강하죠. 예. 그 이제 보수들이 볼 때는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겠죠. 이제 물고기 자리로 가가지고 물고기 자리 같은 경우는 목성이 주인이에요. 얘도 봉사와 헌신. 우리가 제일 좋아할 수도 있고 제일 싫어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물고기 자리들이 실제로 이제 가장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가장 생각이 없어요. 네. 지성적으로 생각을 안 해요. 감성, 자신이 마음이 내키는 대로 좀 이렇게 많이 이게 자기가 천길 낭떠러지고 죽을 곳이어도 그냥 자기의 마음이 동하면 좀 가고 앞뒤 안 돼요. 그래서 얘도 종교성이 많은 사인이에요. 그리고 옛날 수도자들 어디 오지에 그 헌신하러 가시는 분들 또 선교하러 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 상징 물고기 자리고 어디 이제 그 점성술 지식에서는 황도 12궁의 쓰레기통이다. 근데 실제 물고기 자리들이 발달된 분들 보면은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은 다 이 사람들의 막 그 호구죠. 완전 호구고 거기다가 감정의 쓰레기 바지 다 하고 있고 제가 아는 점성가가 진짜 제가 기억에 남는 얘기가 모든 이분이 이제 사자가 되게 발달된 분인데 모든 사람이 내가 막 하니까 다 떠났는데 남아있는 사람이라고 물고기 자리는 게 없더라.
그 중에 한 명도 저예요. 저 물고기 자리에 행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일단 할인을 하시면 좋죠. 네, 그 자체로 그냥 어떤 명분이 없이 있으면 쓰이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명분을 갖추고 할인을 한다던가 뭐 봉사를 하는 일을 한다던가 사회복지 쪽이나 그런 쪽을 하시면 좋죠. 네. 네, 종교인이 돼도 괜찮고요. 네, 기준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12사인을 지금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럼 이따 또 하우스 할게요. 네.